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가 진실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의 합의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뜻이 맞는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박나래의 이태원 집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밝힌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 이후 줄곧 입장차를 보인 양측이 서로 교환한 합의서의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언론 보도로 공개된 합의서를 보면 양측은 모두 합의금 규모는 표기 없이 빈칸으로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보낸 합의서의 내용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우선 누가 잘못을 해 파국에 이르렀는지를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성과급이 존재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하고 박나래의 불법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퇴사자들과의 관계를 감안해 선의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못 박은 겁니다. 그간 폭로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견해도 달랐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4대 보험 미가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두고 양측은 상반된 내용들로 상대방의 잘못을 합의서에 적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및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건 동일했습니다. 박나래 측은 소속사 엔파크와 아티스트에게 위약벌로 1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쓴 반면 전 매니저들 측은 합의 누설 시 1회당 3천만 원, 합의서 위반 시 1회당 1억 원 지급으로 명시했습니다. 고소를 고소로 맞받으며 깊어지고 있는 양측의 진흙탕 싸움. 쌍방의 전화 녹취, 상대방을 비난하는 욕설 음성까지 공개되며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피로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1심의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진 건데요. 건보공단이 주장한 담배 회사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심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담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며 위법 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비 지출에 대해 담배 회사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담배 제조 판매업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고도의 위험 방지 의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공단을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2심에서도 흡연을 하고 중단하는 것은 모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담배 회사 측 입장을 인정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2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서와 최신 연구,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1심 판결 뒤집기에 주력했지만 실패한 셈이 됐습니다. 공단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은 대법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끝나면서 버스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인 통상 임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 출근길 발길을 재촉하던 시민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탑니다. 날이 밝으면서 버스 정류장은 금세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파 속 버스 파업으로 출퇴근길 불편을 겪어야 했던 시민들은 협상 타결 소식에 크게 안도했습니다. 버스 파업 없이 그냥 버스 잘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다행이라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버스 가는 걸로 새로 계획했습니다.
임금 2.9%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버스 파업은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동아온수 2심 판결 취지에 맞춘 임금 체계 개편은 판결 확정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노조의 요구가 거의 다 관철됐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협상을 마친 다른 지역에서는 향후 나올 판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그 결과까지 포괄하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는데 서울의 경우 노조의 요청으로 이 문제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확정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예상돼 요금 인상이나 추가 혈세 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04년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버스 노선과 요금을 결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버스업체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도록 한 버스 준공영제는 재정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작년도에 당년도 발생 적자가 한 8천억 정도 된다라는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진 한 10% 예상한다면 1,000억 원 이상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일단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통상임금 불씨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책으로 내놓은 5만 원 구매 이용권이 3,370만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라는 짧은 사용기한과 곳곳에 걸린 사용 제한으로 보상책이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3,370만 명에 대한 5만 원 구매 이용권 지급을 시작한 쿠팡. 쿠팡 쇼핑과 배달 앱인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씩, 여행 상품을 파는 쿠팡 트래블과 명품 쇼핑 서비스 알럭스에 각각 2만 원씩입니다. 앱에 들어가서 상품을 보니 구매 이용권을 통한 할인 금액이 자동 적용돼 보여집니다. 일부 라면과 샴푸는 0원이고 휴지, 즉석밥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만 이용 과정에서 각종 제약이 많습니다. 구매 이용권은 오는 4월 15일까지 석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또 상품 한 개에만 적용돼 이용권 전액을 쓰려면 더 비싼 상품을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도서, 주얼리 등은 구매할 수 없고 쿠팡 트래블에서도 호텔 뷔페나 이쿠폰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런 조건 탓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보상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본사 앞에 모인 단체들은 구매 이용권을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형식적인 보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떨어진 매출을 끌어올려보려는 쿠팡의 영업 전술이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5천 원 넘지 않은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돈을 더 보태서 쿠팡의 층을 이용해달라는 이것 또한 꼼수입니다. 구매 이용권 사용을 두고 법적 권리 포기 우려가 제기됐지만 쿠팡이 이를 부인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이 소비자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국외 오염물질에다 황사까지 날아들어 공기질이 매우 나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긴 한파도 예보됐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붉고 노랗게 표시된 고농도 오염먼지띠가 서해를 건너 내륙으로 유입됩니다. 미세먼지는 점차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국외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이 확산하며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도 바람을 타고 날아들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은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예보됐습니다. 오염물질이 내륙에 정체하며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황사에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져 공기질은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기도 하겠습니다. 고농도 먼지 현상은 바람이 불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는 주말에나 해소되겠습니다. 먼지를 밀어낸 바람의 강도는 다음 주 초 한층 더 강해집니다. 특히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에 달하는 한기가 바람을 타고 내려오며 강추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월요일부터 기온이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좀 장기간 강추위가 좀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하 10도 이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한파가 좀 길게 나타나면서 기상청은 올겨울 들어 가장 긴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한랭 질환과 수도 간 동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혁입니다.